최근 들어서 곡물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엘니뇨 현상 때문인데요. 왜 그런지, 그리고 곡물 관련주들을 우리가 왜 봐야 되는지를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죠, 러시아 곡물 협정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게 일단락될 줄 알았었는데 다시 한번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죠. 원래는 지난주에 흑해 곡물 협정 중단 위기를 모면했다,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이 2개월 연장에 합의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곡물 관련주들이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러시아가 흑해 곡물 협정 연장 직후에 우크라이나의 새벽 미사일 공습을 하면서 전쟁이 격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어디로 이어졌느냐,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러시아 곡물 협정 위반을 했다, 사료주들이 다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가 피부데니 항구를 차단을 했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죠. 러시아도 호락호락하게 곡물협정이라는 카드를 그냥 내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료주들 들썩들썩 하는 거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료주들의 급등이 일시적이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엘니뇨 현상 때문입니다. 엘니뇨 현상은 적도 부근이죠. 칠레와 페루 앞바다에 수온이 상승을 해버리는 겁니다. 어획량이 감소를 하고요. 이뿐만 아니라 기후변화가 나오면서 폭염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엘니뇨에 대해서 간단히 좀 살펴보면요, 이게 정상적인 대기 흐름이죠. 그래서 무역풍이 이렇게 붑니다. 이 무역풍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태양으로 인해서 적도에서 뜨겁게 가열된 물들을 이렇게 해류를 통해서 보내게 되죠. 그러면서 이 따뜻한 물이 이렇게 이동을 하고 이렇게 돌아서면서 바다 밑바닥에 있는 차가운 물들이 올라옵니다. 칠레와 페루 앞바다의 수온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정상적인 대기 흐름인데요, 알 수 없는 이유로 이렇게 무역풍 반대쪽에 바람이 불면서 무역풍이 약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태양열을 받아서 따뜻해진 물이 충분히 이동을 하지 못하죠. 그러면서 이 바다 밑바닥에 있는 차가운 물들이 충분히 이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가운 물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수온이 올라가는 현상들이 보여지는 거죠. 엘니뇨가 정점에 다다랐을 때는 서풍의 세기는 더 강해지고요, 무역풍은 점점 약해지면서 이렇게 온난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렇다면 초대형 태풍들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이런 태풍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저층 저온수가 충분히 이동하지 않으면서 이 칠레와 페루 앞바다의 수온은 더욱더 올라갑니다. 이것을 우리가 엘니뇨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올해는 슈퍼 엘니뇨가 거의 확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냥 엘니뇨가 아니라 요 슈퍼 엘니뇨는요, 적도 부근 해수면 온도 편차가 2도 이상 올라가는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슈퍼 엘니뇨라고 부르거든요. 이 슈퍼 엘니뇨가 올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9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보세요. 동남아 지역에는 벌써 40도를 웃도는 기온들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도 40년 만에 최고 기온을 기록을 했다고 나오고요. 인도를 비롯해서 태국이라든지 이런 데는 44도까지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서 아직까지 3개월 이상 지속이 됐다라는 기준을 채우지 못해서 슈퍼 엘니뇨가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미국 해양 대기청에서는 올해 늦여름부터 가을철 사이에 엘니뇨가 발생할 가능성이 90%가 넘어갔고, 이것이 슈퍼 엘니뇨 현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슈퍼 엘니뇨가 나오게 되면요, 이렇게 곡물 작황들이 되게 안 좋아진다라는 거죠. 보세요. 엎친 데 덮친 먹거리 물가 이렇게 나오면서 호주의 밀, 인도의 밀, 벌써 작황은 박살나 있습니다. 동남아의 팜유, 남미의 밀, 옥수수, 콩, 이런 것들이 엘니뇨의 타격을 받으면서 농산물 작황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여름도 아닌데 벌써 몇 도다? 44도입니다. 태국에서는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쌀을 2모작, 3모작을 해야 되는 것을 한 번밖에 재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밀뿐만 아니라 쌀이라든지 옥수수, 콩, 그리고 팜유와 원당까지도 전반적으로 작황이 안 좋아질 가능성들이 되게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반기 들어서 곡물 가격은 튀어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농산물 작황이 좋지 않으면 대략적으로 6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이 곡물 가격 상승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면 올해 하반기
하반기에는 곡물가가 또 한번 폭발적으로 올라갈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하면서 곡물 관련주들 또 수산물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은 버리지 말고요. 이 엘니뇨라는 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자연재해입니다. 그래서 올 가을까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들은 계속해서 상승 압력을 받을 가능성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을 한번 살펴볼 거고요. 이 종목들과 자료 내용들은 어디에 올라가 있냐면 강한주식연구소에 제가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이 자료 참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강한주식연구소에서는 매일같이 단타 종목들 또 중장기로 끌고 갈 종목들 말씀을 드리는데 수익률 대단합니다. 100% 넘는 수익률 잘 나와요. 상한가 2방 이상 가면서 상하전기도 103% 급등을 했고요. 에코플라스틱도 160% 급등 이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들어오시면 매일같이 제가 이렇게 파동 추천주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공부할 수 있는 파동에 대한 자료들도 올려놨기 때문에 주식 투자하는 데는 최고의 동반자가 될 겁니다. 설치하시는 방법은 제 영상 설명란 그리고 첫 번째 댓글에 링크 올려놨으니까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자, 곡물 관련주들은 제가 러시아 곡물협정 때도 말씀을 드려서 어디를 잡으라 11선 눌림목을 잡으라 라고 말씀을 드려서 단타 치시는 분들 굉장히 재밌게 했었는데 오늘 장 초반부터 매수세가 들어가면서 한탑은 상한가에 붙었습니다. 이거를 파동으로 보면은 어디서부터 시작이냐면 여기서부터 시작이네요. 4번 나왔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니까 11선에서 5번 나왔고 이게 6번 올라가서 밴드 돌파 또 나오니까 11선 오니까 또 5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빠졌는데 이게 손바뀜이 크게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이 손바뀜 과정 거래량 줄었고 그래서 정고점 때까지 갖다 붙이는데 이제 여기 돌파가 내일 나올 겁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뭐다? 이게 7번이고 8번인데 돌파하고 나서 안착하는 구간 9번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중요한 종목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던 미래생명자원은 정고점 때 돌파를 했어요. 자, 여기에 4번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5번 나왔고요. 6번 나왔고 이렇게 내려오면서 7번 짧게 만들고 나서 정고점 때 돌파하잖아요. 그죠? 돌파하고 나서 안착하는 과정 거치고 지금 10번 과정 진행 중이다. 그래서 미래생명자원이 굉장히 강한 대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송홀딩스와 한탑의 차트 어떻습니까? 똑같은 모양이죠. 그래서 테마성 흐름이 붙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팜스토리 역시나 밴드 수렴하면서 여기 7번 만들고 올라간다. 그래서 여기 돌파가 나오면 201선 안착이 확인이 된과 동시에 뭐가 나온다?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정별이 만들어지는 구간들이다. 저항대가 어디입니까? 120주선과 60주선이 있는 이 구간 2,300원에서 2,400원 정도를 돌파한다라고 했을 때는 폭발적으로 매수가 한번 더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팜스토리도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거고요. 사조동아원은 그동안 조용조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이 오늘 강하게 돌파하면서 정고점대 그리고 200일선을 전부 다 뚫어내는 모습을 보였죠. 4,400만 주 터졌습니다. 그런데 거래량이 무조건 많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과거 거래량, 평균 거래량 대비해서 이렇게 터지고 나면은 사실은 윗꼬리가 달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사조동아원은 약간은 조심한다. 왜냐하면 평상시에 최근 들어서는 뭐 매수가 많이 들어왔지만 평상시에 50만 주 정도인데 4천만 주 10배 터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우리가 윗골이다는 것들 좀 조심한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자, 한일사료 이전에 급등하고 나서 이렇게 4번 나오고 5번 나오고 6번 나오고 또 5번 6번 이렇게 가다가 21선 디뎌주고 원래 이렇게 21선 한번 디딘다라고 한다면 이게 빠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빠지지 않고 버텼다라는 것들은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정고점 때 돌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샘표는 좀 약하죠. 요게 이제 함유와 관련돼서 식용유 관련주로 조금 비슷하긴 하지만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전에 이렇게 한번 튀었습니다. 그런데 35만 주 거래량이 많지도 않고 유통 물량이 많지도 않아요. 하지만 탄력적이죠. 그래서 정고점 때까지 보시고 여기 이제 돌파해서 안착하는 거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샘표까지도 관심을 가지시고 최근 들어서 수산주들이 많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수산주는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많지 않아요. 한성기업이 거래량이 7만 주입니다. 많이 터졌는데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사조산업은 뭐 거래 거의 안 되죠. 그 다음에 사조대림, 사조오양과 같이 사조삼형제는 그다지 우리가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CJ시푸드는 상당히 견조하게 올라가고 있죠. 정고점 때 저항대를 여기 돌파, 그 다음에 여기도 돌파. 그래서 이렇게 저항을 받던 구간들을 강력하게 돌파했고 1,000만 주 이상의 거래량
상승장이 터졌다. 그러면 요거는 지금 매수하면 안 돼요. 이 윗꼬리가 다 뭐다? 매물대죠. 그러면 요거는 뭘 기다린다? 이런 식으로 그죠? 11선까지의 조정을 기다려서 여러분들 매수를 한번 해보시는 거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동원수산도 있죠. 동원수산은 바닥에서 이제 돌려요. 다른 종목들은 4번, 5번, 6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얘는 여기가 1번이었고요. 그죠? 역배열 만들었다가 쌍바닥, 역헤드앤숄더 나오면서 2번 수렴해가지고 3번 만들었고 이제 4번이 슬슬 터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동원수산은 약한 종목이죠. CJ시푸드를 제일 먼저 보시고 후발로 따라가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후발로 따라가는 종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동원수산은 어디 11선이 따라 올라가면 11선 계속해서 쫓아간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신라 SG, 이것은 CJ시푸드의 차트와 비슷한 메커니즘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전에 나왔던 고점이 있죠. 그래서 여기를 계속 저항을 맞고 있다가 오늘 돌파시키는 시도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신라 SG까지 관심을 가지고 이 곡물 관련주들과 수산주들은 여러분들이 엘니뇨 현상이 극에 달할 때까지는 관심권에 두고 봐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강한주식연구소 어플은 수익률이나 아니면 그 내용에 있어서는 국내 탑클래스라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이용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